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창문을 열었을 때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가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 속의 성분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거대한 바다에서 소금기가 마법처럼 증발하여 모든 바다가 민물로 변하는 순간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참한 종말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닷물 맛이 밍밍해지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우주적인 재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소 바다를 그저 넓은 물의 저장고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다의 짠맛을 만드는 35%의 염분은 지구의 무게 중심과 온도,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약 바다에서 소금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비극이 닥칠지, 그리고 그 비극을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대한 지식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목격하게 될 광경은 항구와 대양에 떠있는 수만 척의 거대 선박들이 예고 없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소금물은 민물보다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녹아있는 바닷물은 그만큼 물 분자 사이의 간격이 촘촘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바닷물의 평균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1025kg인 반면 민물은 약 1000kg에 불과합니다. 불과 이 점 5%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수만 톤급 선박들에게는 생사와 직결되는 수치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르면 물체는 자신이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가 갑자기 민물로 변하면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선박이 밀어내는 물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고 결국 배가 얻는 부력도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적재 한계선인 플림솔 라인까지 꽉 채워짐을 실은 컨테이너선이나 수만 명을 태운 거대 크루즈선, 그리고 막대한 화력을 지닌 항공모함들은 이 미세한 밀도 차이에 생존을 걸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민물로 변한 바다 위에서 충분한 부력을 얻지 못하고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깊숙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배 자체가 수면 아래로 깊이 내려앉으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거나 엔진실이 침수되어 동력을 잃게 됩니다. 전 세계 물류의 90%를 담당하던 해운업이단 몇 분 만에 붕괴하고 바다는 거대한 선박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극은 바다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처참하게 벌어집니다. 바다에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금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지어졌습니다. 모든 해양생물의 세포는 주변 바닷물의 염분 농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교한 삼투압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물이 갑자기 소금기가 없는 민물로 변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물이 생명체의 세포 속으로 무섭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의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막을 뚫고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세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다가 결국 풍선이 터지듯 하나둘씩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꼈던 형형색색의 열대어들부터 심해를 누비던 거대한 고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양생물은 전례 없는 고통 속에서 세포가 터져 죽어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다는 생명의 요람에서 순식간에 거대한 부패의 구덩이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학적 시뮬레이션이 흥미로우시다면 중간에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특히 바다의 열대우림이라 불리는 산호초는 가장 먼저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산호는 아주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입니다. 염분이 사라진 물속에서 산호는 즉시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넘어 조직이 완전히 붕괴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산호초를 터전 삼아 살아가던 수만 종의 해양 생물들도 갈 곳을 잃고 연쇄적으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다 생태계의 기초를 지탱하던 먹이사슬의 하단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바다의 생명력은 순식간에 고갈됩니다. 파도는 더 이상 하얀 거품이 아니라 죽은 생명체의 잔해와 점액질을 머금은 비극의 전령사가 되어 해변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밀려오는 수조 마리의 물고기 사체를 보며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죽음은 곧바로 지구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고장냅니다. 우리는 흔히 바다가 그저 한 곳에 고여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바다는 지구 전체를 순환하며 열을 전달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습니다. 이것을 열염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울 열자와 소금 염자를 써서 온도와 염분의 차이에 의해 움직이는 바다의 흐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원동력은 놀랍게도 바로 바다의 짠맛입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소금기가 강하고 무거운 물이 받아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거대한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빈자리를 만들면 저 멀리 열대 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흐름 덕분에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위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내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민물로 변한다는 것은 이 정교한 엔진에서 연료를 통째로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사라진 바닷물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이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지구 전체를 돌며 열을 전달하던 컨베이어 벨트가 서서히 멈춰서게 됩니다. 엔진이 꺼진 지구는 곧바로 극단적인 기상이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적도지방의 뜨거운 열기는 더 이상 북쪽이나 남쪽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여 끓어오르게 됩니다. 적도 부근의 국가들은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 사람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폭염에 시달릴 것입니다. 반대로 열을 전달받지 못하게 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들은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듭니다.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뉴욕과 런던, 그리고 파리 같은 대도시들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같은 혹한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운 겨울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지시나요? 기온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주체가 아마존 같은 거대한 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70% 이상을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표면에서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지구의 진정한 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바닷물의 소금기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민물로 변하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전멸하게 됩니다. 지구의 산소 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하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 중에 남게 됩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인데 민물로 변한 바다는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실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고 지구가 금성처럼 뜨거운 행성으로 변해가는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물리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지구를 뒤덮는 거대한 악취입니다. 민물로 변한 바다에서는 수조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사체들이 뜨거워진 태양빛 아래에서 썩어가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는 더 이상 푸른 빛이 아니라 사체가 부패하며 내뿜는 점액질과 거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구역질의 바다로 변합니다. 특히 산소가 부족해진 바다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박테리아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황화수소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이 치명적인 가스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 생명체에게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해안가 도시들은 이 황화수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독가스 지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육지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가는 이 악취와 독성은 인류를 건물 안으로 고립시키고 가축들을 몰살시킬 것입니다. 바다의 죽음은 곧 육지의 굶주림으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서 흔히 마주하던 수산물이 사라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서 공급되는데 수십억 명의 인류가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기후의 양극화로 인해 육지의 농업까지 초토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곡창지대에는 전례 없는 가뭄과 혹한이 들이닥치고 농작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농업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며 전 지구적인 대기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하고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물 97%를 차지하던 바다가 모두 민물로 변했으니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다는 민물이 되었지만 그 물은 수조 마리의 사체가 썩어가는 거대한 독극물 저장고입니다. 정수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오염된 물이 가득할 뿐 정작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잔을 구하기 위해 인류는 처절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계는 의미를 잃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며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류가 멈춘 암흑 속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고 자부하던 인류 문명이 자연의 아주 작은 균형 하나가 깨진 것만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온 모든 사치와 기술은
사실 바다가 35%의 염분을 유지하며 지구의 체온을 조절해준다는 전제하에 존재했던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재앙의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저 너머에서 이름도 모를 작은 플랑크톤들이 짠물 속에서 치열하게 일궈낸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내뱉은 숨결이 대기를 타고 흘러와 우리의 폐를 채우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다가 짠맛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적절한 농도가 유지됨으로써 생명의 순환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공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의 산물입니다. 바다가 짠맛을 잃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지구라는 거대한 요람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깨끗한 물 한 잔과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한 식재료들, 그리고 적당한 온도의 방 안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온 바다의 약속 덕분입니다.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이 거대한 해류를 만들고 그 해류가 지구를 따뜻하게 보살피며 플랑크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단 1초라도 멈췄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지옥을 상상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가 35%이라는 특정한 염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가 지어진 이래 장구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균형의 결과입니다. 이 35%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소금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입니다. 만약 바다의 염분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낮았다면 전 지구적인 해류 순환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체는 극심한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멸종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짠맛의 바다는 인류라는 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거대하고 정교한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의 몸속을 흐르는 혈액의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성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절한 염분 농도가 35%이고 이는 곧 모든 생명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설계자에게 최적의 상태로 지음받은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바다가 짠맛을 유지하고 제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코끝을 스치는 적당한 온도의 바람, 그리고 언제든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지는 깨끗한 물 한 잔이 얼마나 경이로운 축복인지를 다시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저 바다가 실은 매 초마다 수억 톤의 물을 움직이며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평화롭게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적인 확률을 뚫고 일어난 거대한 기적이며 우리에게 베푸는 무한한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짠맛의 은총은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바다가 민물로 변하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섬세한 균형 위에 세워진 정교한 설계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다에 대한 깊은 감사와 현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닷물 35%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푸른 행성을 더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경이로운 현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의 우주 질서의 소중함과 현재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